지금 한미동맹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6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똑같은 금액을 주한미군 기지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역청구했다는 겁니다. 강자라 믿었던 미국 방위산업 컨소시엄이 약자처럼 보였던 한국 기술관료팀에게 불과 72시간 만에 밀리게 됩니다. 부산 항제주 남방 항로울릉 사이버 훈련장에서 펼쳐진 수치 전쟁, 그 반전의 순간이 곧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47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온도계가 22도를 가리키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협상대표 리처드 그랜트가 건넨 문서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100억 달러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숫자가 마치 칼날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안 12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리처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3억 달러에서 113억 달러로 인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공항 영공을 24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8년간 군사기지 관련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미군 기지 오염으로 고향 하천이 폐쇄된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동맹이라는 말이 불평등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노골적인 수탈이었습니다. 문서 3페이지를 넘기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7번부터 12번까지 6개 선석을 무상 사용한다는 조항이었어요. 연간 물동량 450만 TEU 규모였습니다. 그 옆에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서편 구역 전체와 연공 사용권도 포함돼 있었죠. 저는 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24개월이라는 기간이 문서에 명시돼 있었어요. 2년 동안 무상으로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항만 사용료만 연간 31억 달러 규모였어요.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은 프리미엄이고 가격은 미국이 정한다고요. 한국이 선택할 건 수용 여부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협상 상대가 아닌 일방적 통보의 대상으로 보는 듯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세부 조건들이 더 있었습니다. 무상 사용 기간 중 한국 측이 시설 유지 보수비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연간 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24개월 무상 사용이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숫자로 맞서겠다고요. 그들이 프리미엄이라면 우리도 프리미엄의 가치를 증명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맹이 진짜 공정한 교환이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서를 만들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 1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분노보다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그들의 논리를 뒤집어보겠다는 각오가 섰어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리처드가 회의실을 나서며 던진 말이었어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원한다면 그 시간 안에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오후 3시 12분을 가리키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회의실에 홀로 울려 퍼졌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이긴 사례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항 주변 소음 피해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환경부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3시간 후 첫 번째 자료가 도착했죠.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야간 소음 수준이 평균 73데시벨이었습니다. 하지만 C-17 수송기 이착륙 시간대에는 78데시벨까지 올라갔어요. 환경기준 65데시벨을 13데시벨이나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피해였어요.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부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연락해서 가구별 피해 신고 현황을 요청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처음엔 공개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견 정책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협조해 주었죠. 자료를 받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 비행 소음으로 75데시벨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312가구였어요. 이 중 138가구는 수면장애를 호소했습니다. 54가구는 아예 이주를 신청한 상태였어요. 저는 지도 위에 빨간 점으로 피해 가구들을 표시했습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 집중돼 있었어요.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상이 군사작전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항만 사용료 산정이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컨테이너 부두 선석당 연간 임대료가 평균 5억 2천만 달러였어요. 6개 선석이면 3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24개월이면 62억 4천만 달러 규모였죠. 인천공항 연공 사용료도 계산해봤습니다. 화물기 1회 착륙료가 평균 35만 달러였어요. 월 평균 화물기 운항 횟수가 240회였으니 연간 100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24개월이면 20억 1,600만 달러였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사무실에서 계산을 계속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조차 들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제주도 성산 레이더 기지 주변 피해도 조사했습니다. 전자파 노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47건 접수돼 있었어요. 축산농가 23곳에서는 젖소 유량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연간 피해액이 8억 3천만 달러로 산정됐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시설들의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항만, 공항, 통신시설까지 합치면 연간 100억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계산을 점검했습니다. 312가구의 소음 피해, 62억 달러의 항만 사용료, 20억 달러의 연공 사용료. 숫자는 명확했어요.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12가구 75데시벨. 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한 가치를 계산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기대가 동시에 보였어요. 처음으로 미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 같았습니다. 3월 17일 오전 10시 15분 국회의원회관 237호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민태주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꺼낸 A사 용지 3장이었어요. 할인율 3.1%라는 숫자가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3월 햇살이 그 숫자를 환하게 비쳤죠.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태주는 61세의 군사기지법 전문가였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군 기지 반환 협상에서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었어요. 겸손한 성격이지만 신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기지 협상에서 한국이 늘 손해를 봐왔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죠. 저는 지난 이틀간 수집한 피해 데이터를 민태주에게 보여줬습니다. 312가구 소음 피해, 47건 농작물 피해, 23곳 축산농가 피해까지요. 민태주는 안경을 벗고 닦으며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10분 후 민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피해 규모라면 환경복구 적립금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이 나토 기지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용 전에 미리 피해 보상금을 적립해두는 시스템이었죠. 민태주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소음 피해 보상액 3억 2천만 달러, 환경복구비 2억 8천만 달러, 농업 피해 보상 1억 5천만 달러, 총 7억 5천만 달러였어요. 여기에 미래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연간 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적립 방식이었습니다. 민태주는 펜으로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1%를 할인율로 적용하면 20년간 필요한 적립금이 현재 가치로 135억 달러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 요구한 100억 달러보다 35억 달러나 많았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의 요구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민태주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상은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적립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항만 사용료 62억 달러, 연공 사용료 18억 달러, 통신 회랑 사용료 12억 달러, 환경 적립금 8억 달러, 총 10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민태주는 독일 람슈타인 기지 사례를 추가로 설명해줬습니다. 미군이 독일 정부에 매년 15억 유로를 적립금으로 납부한다는 거였어요. 시설 사용료와 환경 피해 보상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모델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민태주가 제시한 3.1% 할인율을 적용하니 모든 수치가 들어맞았어요. 20년 현재 가치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135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그들이 요구한 100억 달러를 완전히 상쇄하고도 35억 달러가 남는 수준이었어요. 민태주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미군에게서 받는 연간 사용료 내역이었어요. 오키나와 기지만 해도 연간 23억 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돈을 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어요. 그들이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프리미엄을 요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민태주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 모델을 공개할 때는 국제 사례를 함께 제시하라고요. 독일, 일본 사례가 있으니 한국만의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적립금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3.1% 할인율, 20년 적립기간, 연간 8억 달러 보상액, 모든 변수가 명확했어요. 이제 리처드와 다시 만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기분이었어요. 민태주의 적립금 모델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3월 19일 오후 4시 33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리처드 그랜트로부터 온 긴급 통보였어요. 36시간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미국 측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36시간 내에 전면 취소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저는 즉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준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훈련에 참가한 미군 함정 7척과 항공기 12대가 모두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훈련 취소가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군 3,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취소는 한국군의 작전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대외 신뢰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했습니다. 안보실장은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오후 6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자 15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군의 훈련 취소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어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3월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거든요. 외교부 장관은 다른 걱정을 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미관계 악화를 어떻게 볼지 우려된다고 했어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팀원들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지난 사흘간 함께 적립금 모델을 만들었던 동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미국과 맞서 싸우는 게 맞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동료는 솔직히 말했어요. 안보가 우선이라고요. 100억 달러를 내더라도 훈련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훈련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 미국과 싸우지 말라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오후 8시에 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6시간 시한이 시작됐다는 통보였어요. 3월 21일 오전 8시 33분이 데드라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마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5명의 관계자들이 모두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36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압박이 과연 동맹국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었어요.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 취소 협박이 동맹이라면 우린 그 동맹을 다시 써야 합니다. 진짜 동맹은 서로를 협박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공정한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36시간 안에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36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도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월 20일 오후 2시 15분, 저는 국회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형광등 27개가 밝게 켜진 가운데 기자 43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손에 든 A사 용지 한 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36시간 압박을 받은 순간부터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이 압박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압박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꿀 때가 온 거죠. 브리핑룸 스크린에 첫 번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62억 달러였어요.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6개의 선석에 24개월 사용료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부산항 시설의 정확한 가치라고 말했어요. 연간 450만 TEU를 처리하는 시설이니 이 정도 사용료는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18억 달러였어요. 인천공항 연공 24개월 사용료였습니다. 월평균 화물기 240회 운항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세 번째는 12억 달러였습니다. 한국통신 회랑 사용료였어요. 미군이 사용하는 광케이블 네트워크와 위성통신 시설의 가치였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마지막이 8억 달러였습니다. 환경복구 적립금이었어요. 소음, 오염, 전자파 피해에 대한 20년간 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312가구의 소음 피해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산기를 들어보였습니다. 62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8은 100이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10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인상액과 똑같은 금액이었죠.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이런 역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프리미엄이라면 우리도 프리미엄입니다. 똑같이 1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억지력에 프리미엄을 매긴다면 한국도 전략 인프라에 똑같은 프리미엄을 매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미국에게 100억 달러를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청구서를 작성해서 리처드 그랜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오전 11시에 청구서를 보냈었습니다. 민태주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공식 문서였어요. 국제법과 동맹 조약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고 명시했습니다. 리처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훈련 취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어요. 스크린에 다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15억 유로, 일본 23억 달러, 영국 8억 파운드, 모두 미군 기지 사용료로 받는 금액들이었어요. 한국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이익의 교환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인정받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첫 번째 속보가 나갔습니다. 한국, 미국의 100억 달러 역청구서 제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브리핑룸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리처드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긴급 회동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6시간 압박이 갑자기 긴급 회동 요청으로 바뀐 거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게임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 미국이 우리의 제안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숫자의 힘이 정말로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국정감사실에 12명의 국방위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72시간 만에 성사된 긴급 청문회였어요. 천장에 형광등 48개가 환하게 켜진 가운데 생중계 카메라 6대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에 목이 말랐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100억 달러 역청구서의 모든 근거가 담긴 12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3일 밤을 새워 완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민태주 변호사가 옆자리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왔어요.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동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CNN과 BBC도 특별 생중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당 간사가 물었어요. 정말로 미국에게 100억 달러를 청구할 근거가 충분하냐고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답했습니다. 모든 계산은 국제 표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스크린에 부산항 위성사진이 떠올랐습니다. 6개 선석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연간 450만 TEU를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항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석당 연 10억 4천만 달러 가치라고 덧붙였어요. 야당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맹 관계에 돈을 매기는 게 옳으냐는 거였어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계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댓글을 확인해봤습니다. 국민 여론이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왜 지금까지 공짜로 줬나 같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힘이 났어요. 오후 1시 본격적인 표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2명의 위원 중 찬성 의견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당 5명은 당연히 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야당 7명의 입장이었어요. 첫 번째 야당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이었어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찬성, 세 번째도 찬성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야당 의원이 말했어요. 미국의 36시간 압박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표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연이어 찬성했습니다. 마지막 야당 의원만 남았습니다. 김태형 의원이었어요. 그는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어요. 위원장이 최종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1, 찬성 2, 찬성 3.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찬성 10명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한 표가 남아있었어요. 김태형 의원의 표였습니다. 5초가 지나고 스크린에 마지막 결과가 나타났어요. 찬성 11, 반대 1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11대 1 숫자가 말했습니다. 국회가 역청구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제 정부는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가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민태주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축하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말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리처드 그랜트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전 긴급 협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그의 어조가 달랐어요. 압박이 아니라 협의였습니다. 3월 22일 오전 10시 45분 청와대 영빈관 회의실에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리처드 그랜트가 준비한 문서는 3페이지였어요. 어제까지 127페이지를 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체념이 역력히 보였어요. 11대 1 표결 결과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죠. 국제 여론이 한국 편으로 기울었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당당한 역청구라고 보도했어요. BBC는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언론도 한국을 지지하는 기사를 냈어요. 리처드는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부산항 무상 사용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어요. 24개월 무상 사용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일방적 통보를 하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했거든요. 리처드는 연간 사용료를 50억 달러로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100억 달러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100억 달러로 결정됐다고 말했어요. 11대 1 표결은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0분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70억, 80억, 90억 달러까지 올렸어요. 하지만 저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100억 달러가 아니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마침내 리처드가 항복했습니다. 100억 달러 상호 정산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대신 한국도 미국의 시설 사용료 100억 달러를 청구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상쇄하면 제로였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요구했습니다. 분기별 정산 시스템이었어요. 3개월마다 실제 사용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정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였어요. 리처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관리까지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정확한 계산 없이는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분기 정산에서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2% 가산료를 부과한다는 거였어요. 지연이자 개념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한숨을 쉬며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오후 2시 최종 합의문이 완성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 방위비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 미군 시설 사용료는 연 100억 달러로 책정, 분기별 상호 정산, 미이행 시 2% 가산료 부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분기마다 따집시다. 2% 가산도 포함해서요. 리처드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서명했어요. 3개월마다 정확한 계산서를 주고받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미군 기지 오염으로 고향 하천이 폐쇄됐던 그날부터 품어왔던 한을 푼 것 같았어요. 동맹이 일방적 시해가 아니라 공정한 교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해졌다고요.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파트너였어야 했다고요.
협상이 끝나고 나서 민태주 변호사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3.1% 할인율부터 시작된 모든 계산이 결실을 맺었다고 했어요. 숫자의 힘이 결국 불평등한 동맹을 바꿔놓았다고 감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극적 타결, 상호 정산 방식 도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정한 협상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동맹이 이제 진짜 동맹다워졌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1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존중의 상징이 된 것 같았습니다. 3월 25일 오후 3시 정각,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67명과 생중계 카메라 8대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7일간의 격돌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대통령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은 3가지 핵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동결 13억 달러에서 더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했어요. 둘째, 환경복구 책임 명시, 미군 기지 주변 오염과 소음 피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셋째, 시설 사용료 정례화, 2027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를 상호 정산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100억 달러 인상 요구로 시작된 위기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은 거였어요. 미국이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돈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2027년부터의 새로운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시설 사용 실적을 정산한다는 거였어요. 부산항, 인천공항, 통신회랑, 환경비용까지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대통령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통령은 분기별 점검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3개월마다 사용량을 확인하고 약속 위반 시 2% 가살료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태주 변호사와 함께 브리핑을 지켜봤습니다. 3.1% 할인율로 시작된 계산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가 말했어요. 숫자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청와대 마당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3월 말이었어요. 지난 일주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312가구의 소음 피해로 시작해서 100억 달러 역청구까지 모든 게 숫자로 증명됐었어요. 오후 6시 뉴스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드디어 당당한 협상을 했다. 숫자로 따진 게 옳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댓글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고향에 전화했습니다. 미군 기지 오염으로 폐쇄된 하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환경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보상받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3월 27일 리처드 그랜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협상 실력에 놀랐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파트너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답했어요. 동맹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2027년부터 매년 증명하겠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분기별 정산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어요. 부산항 사용료 15억 달러, 인천공항 연공료 4억 5천만 달러가 정확히 정산됐습니다. 약속대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될 연간 100억 달러 정산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AI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때로는 지난 일을 돌이켜봅니다. 100억 달러라는 숫자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동맹이 일방적 시해에서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312가구의 소음 피해에서 시작된 작은 계산이 결국 동맹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어요. 숫자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낸 거였죠. 지금도 저는 매일 숫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첫 번째 연간 정산을 위해서요. 그날이 진짜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마음, 저희는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의 모든 감동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